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전북현대 대 수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북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공격의 폭을 넓힌다. 콤파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압도적인 타점을 자랑하며 박스 안마무리의 중심이다. 전진우는 폭넓은 돌파와 침투로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며 김진규는 패스 템포 조절로 경기 리듬을 안정시킨다. 풀백의 오버래핑과 윙의 크로스 타이밍이 맞물리며 콤파뉴를 향한 타점 높은 공격 루트가 반복된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이 조화를 이루며 경기의 흐름을 주도한다. 수원FC는 4-3-3을 유지하지만 중앙 수비진의 제공권 대응이 약해 세트피스에서 불안하다. 사박은 피지컬을 앞세운 제공권 싸움에 강점을 보이나 주변 연계가 부족하다. 안현범은 빠른 침투로 공격 루트를 열지만 수비 복귀 타이밍이 불안정하다. 루아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을 담당하지만 공격 전환 속도가 다소 늦다. 윌리안의 부재로 인해 공격 선택지가 줄어들며 전방 전술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흐름이다. 전북은 콤파뉴를 축으로 한 크로스 전술과 세컨드볼 장악으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FC는 공중볼 경쟁에서 밀릴 경우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경기 흐름을 되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북의 홈템포와 세트피스 완성도는 상대 수비를 압도할 강점을 지닌다. 결국 높이와 조직력 모두 앞서는 전북이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대구FC 대 강원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구는 4-4-2를 기반으로 한 공격 중심 전술로 잔류를 위한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세징야는 여전히 팀의 공격 핵심으로 세트피스와 킥 정밀도에서 확실한 무기를 갖추고 있다. 정치인은 전진 드리블은 좋지만 압박 상황에서 볼터치가 길어 역습 위험을 자초한다. 라마스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높은 수비 블록 상대로는 침투각이 막히는 편이다. 라인을 끌어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서지만 그 대가로 뒷공간 노출과 수비 불안이 발생한다. 강원은 4-4-2 전형으로 역습 완성도와 속도 조절 능력이 안정적이다. 김건희는 박스 안 움직임과 결정력이 돋보이며 김대원은 빠른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날카롭다. 서민우는 전환 템포를 조율하며 측면 전개와 중원 연결의 균형을 잡는다. 정경호 감독은 라인 뒷공간을 공략하는 효율적인 전환 전술을 정착시켰다. 특히 김대원 모재현의 측면 스피드는 대구의 오버래핑 뒤 공간을 완벽히 노릴 수 있다. 대구는 공격적 운영을 선택하겠지만 뒷공간 노출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약점으로 작용한다. 강원은 완성도 높은 역습 구조와 스피드 조합으로 경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전망이다. 전술적 균형과 실리 중심 운영에서 강원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강원이 효율적 전환과 속도로 대구의 공세를 무력화시키며 승리를 거둘 것이다. 세 번째 경기 FC 안양 대 김천 상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안양은 4-3-1-2 전형으로 중원 밀도를 높이고 짧은 패스 전개로 리듬을 만든다. 못다는 포스트 플레이로 세컨드 찬스를 유도하고 야구는 폭발적인 스프린트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 마테우스는 1.5선에서 연계 중심의 플레이로 전개 템포를 끌어올린다.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이 맞물릴 때 중앙 측면 삼각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세트피스에서는 마테우스의 킥으로 세컨드볼 루트를 만드는 패턴이 반복된다. 김천은 4-4-2로 라인 밸런스를 유지하지만 말년 자원의 출전 여부가 전술 흐름을 좌우한다. 박상혁은 폭넓은 가담과 컷백 패턴으로 찬스를 만들고 김승섭은 속도로 안쪽 공간을 공략한다. 이동경은 세트피스와 전진 패스로 전방을 깨우는 역할을 수행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볼 대처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로테이션이 커질 경우 전술 호흡이 무뎌지는 단점이 뚜렷하다. 안양은 짧은 패스 전개로 경기 리듬을 조율하고 김천은 측면 속도로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다. 양팀 모두 실리적 운영에 무게를 두며 보수적인 전술 선택이 예상된다. 득점보단 경기 안정에 집중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균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양팀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무승부로 흐를 공산이 크다. 네 번째 경기 울산현대 대 광주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울산은 4-3-3 전형을 유지하지만 감독 교체 이후 전술 일관성이 무너진 상태다. 노상래 감독 대행 체제에서도 수비 라인 간격 유지와 커버 타이밍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에릭은 전방 압박은 활발하지만
빌드업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 루빅손은 돌파는 좋으나 마무리 판단이 불안정하고 보야니치는 패스 템포 조절 능력은 뛰어나지만 세컨드 대응이 느리다. 라인 컨트롤 붕괴와 분위기 저하가 경기력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다. 광주는 4-4-2 전형으로 라인 간격과 전환 타이밍이 완벽히 맞물린다. 헤이스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오우성은 중원 공격 연결의 핵심 축이다. 최경록은 전방 압박의 선봉으로 울산의 불안한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진시우의 공백은 있지만 조직적인 커버 플레이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후반 체력 유지력도 뛰어나 울산의 후반 집중력 저하를 공략할 여지가 크다. 울산은 감독 교체 후에도 구조적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는 전술적 완성도와 조직력에서 한 단계 위이며 울산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라인 간격이 무너진 울산을 상대로 광주의 전환 속도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결국 광주가 전술적 짜임새로 울산의 혼란을 압도하며 원정 승리를 거둘 전망이다. 다섯 번째 경기 FC 서울 대 포항 스틸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은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야잔의 부상 여파로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흔들리고 있다. 둑스는 전방 연계가 좋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고립되기 쉽다. 안데르손은 돌파력은 우수하나 크로스 정확도와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다. 링가드는 세밀한 볼터치로 찬스를 만들지만 중원과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결국 중원 압박 저항과 수비 조율에서 불안정함이 드러나는 흐름이다. 포항은 3-4-3 전형으로 중원 장악과 전방 압박 모두에서 강세를 보인다. 이호재는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오베르다는 템포 조절로 경기 흐름을 이끈다. 기성용은 친정팀을 상대로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며 빌드업의 핵심이 된다. 윙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완벽해 수비 간격을 흔들어 공간을 창출한다. 전방 압박과 미드라인의 유기적 움직임이 서울 수비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서울은 수비 리더의 부재와 중원 연결 부재로 경기 안정감을 찾기 어렵다. 포항은 기성용 오베르단 조합으로 경기 리듬을 완벽히 통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호재의 제공권과 중원 압박이 결합되면 서울은 후반으로 갈수록 밀릴 것이다. 결국 포항이 전술 밸런스와 체력에서 앞서며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둘 전망이다. 여섯 번째 경기 대전 시티즌 대 제주 SK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대전은 4-4-2 전형으로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을 동시에 구현한다. 주민규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에서 확실한 중심축이며 에르난데스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흔든다. 마사는 후반기 들어 폼이 절정에 달해 하프 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이 예리하다. 이순민 정재희의 복귀로 밸런스가 안정되고 빌드업과 압박 완급 조절이 모두 향상됐다. 홈에서는 라인을 높여 세컨드볼 장악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는다. 제주는 감독 교체 이후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유리 조나탄은 제공권은 좋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연계 효율이 떨어진다. 남태희는 창의적인 움직임은 있지만 수비 가담이 느려 팀 밸런스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이탈로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커버 범위가 좁고 압박 타이밍이 불안정하다. 체력 저하로 후반 실점률이 높으며 경기 집중력이 일정하지 않다. 대전은 복귀 자원들의 시너지로 전력 밸런스가 회복됐고 공격 전환 속도가 한층 안정됐다. 제주는 임시체제 속에서 수비 조직과 템포 유지 모두 무너진 상태다. 홈의 자신감과 공격 효율을 동시에 지닌 대전이 경기 전반을 지배할 전망이다. 결국 대전이 전술 완성도와 컨디션 우위를 바탕으로 홈 완승을 거둘 것이다.